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슬프고 안타까운,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 그 안에서 피어나는 오해와 뒤늦은 후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변,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작은 기와 집이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 속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얼핏 보면 더없이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처럼 보였죠. 그 집에는 인자하시고 마음씨 고운 시어머니 한 분과 그녀의 외아들, 그리고 도시에서 화려한 삶을 살다 시집온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도 도시 생활의 편리함에 익숙해 시골 생활이 다소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꾸려진 가족과의 생활에 적응하려 나름대로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무심히 흘러가면서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티끌들이 모여 큰 산을 이루듯이 말이죠. 그 불만들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소박한 음식들에 대한 불평이 시작이었죠. 도시의 세련된 음식에 익숙했던 며느리에게는 시골 밥상이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깊은 정이 담긴 잔소리들, 그것은 사실 며느리를 걱정하고 보살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도시적인 삶의 방식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불만들이 하나둘 모여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덩어리를 이루었고, 결국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투정처럼 보이던 말들이 점차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거부하거나 시어머니가 오랜 시간 공들여 키우고 아끼던 화분을 실수인 척하며 일부러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남들 앞에서는 마치 착하고 살가운 며느리인 척 연기를 하다가도 단둘이 있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변하는 이중적인 모습까지 서슴없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차가운 태도에 깊이 상처받고 가슴 아파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나뿐인 아들 내외 사이가 나빠질까? 부부 사이에 금이 갈까 노심초사하며 그저 그 모든 것을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겨야 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지기 직전까지 물을 가득 담고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멍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또 그놈의 풀떼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요. 매일 이렇게 풀떼기만 먹으면 제가 무슨 힘으로 살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 사는 것도 불쌍한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아침마다 상에 올라온 소박한 나물 반찬을 보며 듣기 거북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따로 해줄까? 내가 깜빡했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춰주려 애썼지만 며느리는 이미 꽁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탁소리 나게 놓아버리며 더 이상 식탁에 앉아있을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매서운 등살과 차가운 태도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도 때도 없이 던지는 날카로운 비난의 말들,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때로는 무심한 척하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후벼 파는 행동들까지. 며느리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시어머니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아무런 반항 없이 말없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들, 즉 제 남편이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시니 며느리의 말에는 항상 시어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비난, 그리고 심지어는 경멸의 감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녀의 굽은 등과 야윈 어깨는 며느리의 모진 말과 행동에 의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흐느끼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에게는 가족들에게조차 차마 말할 수 없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전부터 이미 아주 큰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몸의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차마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검사해 본 결과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시어머니는 이 엄청난 사실을 가족들에게, 특히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병이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짐이 될까봐, 그리고 남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가족들에게 걱정과 슬픔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홀로 병마와 싸우는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과 약 부작용으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마른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며느리는 그것마저도 시어머니의 게으름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혼자 병마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며느리에게 온갖 수모와 냉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 제대로 기운을 차리지 못하거나 때로는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밥을 제때 차리지 못하는 날이면 며느리는 서슴없이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게을러지시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움직이기가 싫으세요? 제가 시집와서 찬밥 신세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겠죠? 제가 이 집으로 시집 온 게 한스럽네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런 모진 말에도 그저 애써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들도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고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갈등 상황 속에서 결국 비겁한 침묵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둘러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고 며느리에게는 여보,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좀 예민하신 것 같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라고 말하며 양쪽 모두에게서 비난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 자체를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강압적이고 거침없는 태도에 눌려버렸거나 혹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막연한 강박감에 사로잡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도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다들 조금씩만 더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적처럼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랐던 거죠.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자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의 무책임한 방관은 어머니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은 우연히 어머니의 방에서 낯선 약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드시던 흔한 영양제나 소화제 종류의 약과는 확연히 다른 언퍼밀리어하고 생소한 약 봉투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치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약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는 마치 비극을 예고하는 듯 선명하게 항암제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격렬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제의 약 봉투를 꽉 쥐고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약들은 대체 뭐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약 봉투에 깜짝 놀라며 그제서야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약 봉투를 황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아들의 눈은 이미 그 약 봉투를 똑똑히 목격했고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에게 자신의 병을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감당하려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했는지,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큰 병마와 싸우며 홀로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며느리의 모진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애썼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야윈 몸과 병색이 완연한 얼굴, 그리고 며느리의 갖은 비난에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과 뒤늦은 후회가 마치 쓰나미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심함과 방관이 어머니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고 심장은 죄책감으로 욱신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며느리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절망, 그리고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며느리는 아들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말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밥상 위에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감정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토해내듯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조금도 모르냐고. 어머니는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 아주 많이 아프시단 말이야. 당신의 그 모진 말과 행동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봤어. 아들은 며느리의 이기적이고 냉정한 태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무관심과 비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분노와 함께 후회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모진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던졌던 날카로운 비난의 말들과 잔인했던 행동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밥을 거르던 자신의 오만한 모습, 시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을 일부러 망가뜨리던 잔인한 모습, 그리고 차갑게 비아냥거리던 자신의 목소리까지. 며느리는 그제서야 참아왔던 후회의 눈물을 본물처럼 쏟아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 제가 그랬을 리 없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더 아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길로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힘없이 눈을 감고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창백한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시간은 잔인하게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갔고 그녀의 생명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며칠 후 병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힘없이 잡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가, 아들아, 괜찮다. 다 괜찮아. 부디 너희라도 행복하게 지내렴. 그리고는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영원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교회에서 조용하고 숙연하게 치러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없이 목 놓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시어머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아들은 예정대로 며느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고 며느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가족을 모두 잃은 채 홀로 남겨져 끝없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빈 껍데기처럼 공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함께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는 가족 간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의 필요성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단편적인 행동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고통, 그리고 진심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 못할 고통 속에서 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방관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아들의 침묵은 결국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힘들어하거나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진정성 있는 배려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슬프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